3장 네. 경영서 오리지널에서 발표를 맡은 HR 18기 김지혁입니다. 네, 3장 진언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기존 정책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자신 혹은 집단을 위해 소수 의견을 내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그럴 때마다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까? 인간관계가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말이죠. 자기 주장을 하기에 적합한 때는 언제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 권력은 지위로부터 나옵니다. 지위는 주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생깁니다. 한 예시로 CIA에 일하는 한 여성은 인터넷을 통해 기관끼리 정보를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녀에게는 그만한 동료들의 인정과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서를 정보보안처로 이동을 하여서 본인이 그 일을 하며 보안조로서의 프레임으로 바꿨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으며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했던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점을 내세우기입니다. 한 예시로 한 부부는 배불이라는 부모 역할에 관한 온라인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이들은 투자 설명회에서 그동안 해온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담은 PT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이 파격적인 접근 방식은 통했고 그의 배불은 330만 달러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첫째, 특정한 아이디어가 지닌 한계가 무엇인지부터 털어놓음으로써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똑똑하다는 인상을 주고 무장 해제를 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기 자신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투자자들을 속일 생각도 없다는 점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의 약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장점을 말할 때 상대방에게 훨씬 신뢰감을 줍니다. 네, 세 번째는 낯설면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이 아이디어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들릴지 상상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마치 이제 그 리듬만 가지고 노래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손가락으로 이 노래를 맞춰보라고 하면 맞추기 힘든데 당사자들은 왜 맞추지 못할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는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잊을만 하면 또 알리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다음은 몸이 떠나기에 앞서 마음이 떠난다면입니다. 직장이든 결혼이든 정부에 대해서든 불만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탈출을 하든지 불만을 표출하든지 아니면 인내를 하든지 방관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탈출은 그 상황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불만 표출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것은 나의 노력을 줄이고 해고당하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속 상사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속 상사가 좌우한다고 합니다. 뒷받침을 잘해주는 상사와 함께 일하면 조직에 내 강한 결속력을 느끼고 자신이 하는 일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 불만을 표출한다고 했을 때 까칠한 상사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만한 상사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직장 사서는 원만한 사람보다 종종 까칠한 상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분들은 협력과 규범에 순응한 태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인간관계를 훼손할 만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관행에 대해 맞서기를 꺼리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까칠한 상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독창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 즉 기존 체계에 도전장을 내밀어 본 경험이 있는 상사들이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더 들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일수록 잃을 것이 많다고 여기기에 독창성이 떨어지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해 순응하는 길을 택합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으로서의 이중 소수자로서 목소리 내기입니다. 이제 한 연구 결과로 오늘날에는 여전히 여성으로서 자기 주장을 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남자에게는 자기 주장이 분명하기를 기대하고 여성에게는 화합을 추구하기를 기대하는 증거가 수없이 많습니다. 두 개의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 감수해야 할 비용과 이득이 보다 2배로 증폭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지위를 얻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음은 가지 않은 길입니다. 한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유통을 책임지는 도나 두빈스키는 스티브 잡스가 유통 및 생산을 바꾸자고 제안하자 이는 기업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유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잡스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고 다수가 그를 추종했지만 그녀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잡스의 제안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반대 제안을 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애플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그럴 만한 지위를 얻었고 틀렸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기꺼이 도전장을 내민 덕에 두빈스키는 결국 승진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이후에도 이제 직원들이 이러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 스스로도 변화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주변 동료들은 평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우리들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탈출을 하거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필요하다면 탈출을 준비하면서 위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입니다. 묵묵히 있기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행동이 실수로 판명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행동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보다 안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두르면 바보입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과업에 착수하고 마무리하는 시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표하는 시기를 미룸으로써 뜻밖의 얻게 되는 이득은 미룬 행동은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적당한 때를 기다리면 위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한 편의점 예시가 있는데 이제 신지혜 씨는 직관에 반하는 아이디어의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편의점에 있던 빈 자리를 채울 사업 계획서를 써보라고 했을 때 그 결과 그 일을 미룬 사람이 29%가 더 창의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길 이제 그 특정한 하나 전략에 그 생각이 고정되지 않고 애초부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고정되지 않고 작업을 완성할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애초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직원들이라면 꾸물거리거나 뒤처지기만 한다고 또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빈치 예시입니다. 다빈치는 이 여러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최후의 만찬을 구성하는데 1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다빈치는 작업을 미룰 때마다 화가 치미기도 했지만 독창성은 서두른다고 달성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빈치는 이 작품을 그리려고 하는 중간중간에 다른 분야를 공부했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기의 효과입니다. 미루기는 창의적인 연구를 할 때 특히 유용하고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생각에 물이 있도록 해주는 방편이며 머릿속에 넣어두고 찬찬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며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시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설익은 해결책을 내리려는 충동을 언제나 억제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 하나 예시는 이제 아이브드림이라는 이제 나에겐 꿈이 있다라는 이제 유명한 연설인데 저분이 저 말을 하기 위해서 직전까지 이제 계속 원고를 고치고 했었다라는 일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작업을 완성을 미루면 즉흥적인 사고를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그렇다고 그들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꾸물거리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개척자와 정착자에 대한 예시가 그 개념이 있는데 개척자는 초기에 출시한 상품에서 이제 초기에 제품을 출시한 사람인데 이들의 단점으로는 초기에 출시한 상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보다 오로지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겠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에만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 세 번째 들어온 정착자들은 경쟁자들의 기술을 개선해서 더 나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적응력이 길러지며 독창성을 더하고 연관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창의성의 세계 중입니다. 되게 독창성은 젊음의 분수에서 샘솟는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독창성이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쇠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다른데 이제 개념적 혁신가와 실험적 혁신가가 있습니다. 개념적 혁신가는 이제 아이디어의 개념을 먼저 떠오르고 난 뒤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독창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적 혁신가는 계속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고 개념을 정하지 않고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라톤 주자처럼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젊은 천재에게는 단거리 경주가 좋은 전략이지만 노련한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참을성 있게 실험에 매진하는 마라톤 주자의 끈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집요하게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면 더 강화될 수 있고 쏜살같이 앞서간 토끼에게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걸어간 거북이처럼 말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HR18B 사드 박지입니다. 네, 프린트가 굉장히 이제 글씨를 잘 배치해 주셔서 내용 이야기 했는데요. 내용 중에 이제 뭔가 안 좋은 환경을 견딜 때 뭐 인내, 표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혹시 본인은 그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굳이 따지면 인내를 하는데 인내를 하거나 탈출을 하는 쪽을 택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인내나 탈출을 고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나왔던 이 지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지위가 높을수록 더 의견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지위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끝까지 참거나 아니면 탈출하는 상황을 택하거나 했습니다. 질문자는 어떤? 저는 상황에 따라서 표출 아니면 인내적인 것 같습니다. 완전 꽉막힌 조직이라면 인내를 선택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말할 구석이 있다면 표출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변화를 노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방향, 다른 의견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기만의 방식이니까 다를 수가 있는 얘기죠. 다 똑같아? 다른 사람 좀 다르게 말 좀 해줘. 정말 다 똑같아? 정말 다 인내해? 그래, 고맙다. 아직 저는 탈출 아니 방금 어디 설명 좀 해줘. 일단 저는 깜빡이는 조직에서 제 의견을 얘기하다고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떠난다고 할까 싶고 건강은 인내를 하면 제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저는 제가 편한 삶을 고르겠습니다. 주현민 손 들어줘. 저는 사실 아직까지 제가 그런 적이 없어? 집단에서는 저는 무조건 표출할 것 같습니다. 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렇게 표출을 하지 않아도 집단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엔 모두가 이제 탈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표출부터 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다른 의견들이 좀 있어서. 지난해 1조는입니다. 깔끔한 PPT로 발표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독창성의 미루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마감 기한이 정해진 것에 그 미루기를 어떻게 발표자분께서 활용하실지 네, 저도 이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최대한 미룹니다. 어떤 특히나 이제 조금 자유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는 좀 더 최대한 미뤄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디어가 다듬어질 때까지 좀 더 시간을 늦춰서 그 아이디어가 이제 지금은 충분히 이제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도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좀 늦더라도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 초반에 생각한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더 주변에 스스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사실 자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좀 더 미루는 특히 이제 자유도가 높은 프로젝트일수록 좀 미루는 부분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자가 말한 것처럼 계획은 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뭐 어차피 나온 거에 나중에 다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 의견 다른 의견이 있을까? 다른 생각하는 사람 없어? 다 밀어? 조용한데? 네? 고은찬 무슨 일인가? 점심 먹고 힘들어? 얘기 좀 해봐. 아 미루는 거요? 응, 뭐든. 저도 응. 되게 미루는 걸 좋아했고 미루고 있고 응. 그러면서 또 이거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발표한 부분. 왜냐면 HRA 했을 때 초반에 많이 삐걱거렸고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네, 불만이 많았는데 저는 표출하는 유형이긴 한데 표출을 하고 싶지만 명분이 없잖아요. 왜? 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니 그거는 지위가 높을수록 의견에 힘이 실린다는 거하고 명분이 없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지. 이렇게 그럼 해야 심사원은 입 다물고 머리처럼 살아야 돼?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무슨- 해야 된다라고 며느리가 하고 3년 싶었지만 뭐 기머리 3년 덩어리 3년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 내가 이 책을 하면서 내가 감상문을 다들 잘 썼던데 내가 보면서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은 내가 오늘 주제 얘기할 부분 그거야.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 난 오히려 그런 위협을 받았어. 이게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그 행간의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되게 오해를 가지고 되게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봐서 내가 지금 중간에 질문을 이 장이 나왔을 때 그냥 얘기를 바로바로 하려고 하거든. 나중에 다시 내가 얘기해봤자 또 그때가 뭐 무슨 얘기했더라면 다 잊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나왔던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을 때 말을 할 수 있다. 물론 맞지. 지위가 높을수록 말의 발언권이 생기는 건 맞는데 그러면 거기서 아까 지금 내가 고은찬을 알아라고 시키기 정말 잘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위험해서 뭐 주위를 위험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방식의 문제 아닐까? 표출의 방식. 표출을 해도
되고 탈출해도 되고 인내를 해도 되고 방관을 해도 되고 그건 자기 본인의 의사 자유 의사니까. 근데 표출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표출을 하고 싶다면 표출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아까 한 가지 또 그 미루는 것에서 정말 전부 다 그 미뤄서 마지막에 내는 걸 좋아하는 거야? 예. 다른 사람 얘기해봐. 아닌 사람 없어? 미리 그래 고맙다. 저난 미루면 결국에 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정말 모든 사람이 밀어서 그렇게 200% 효과를 내고 과제를 내고 그럼 과제가 정말 좋겠지. 난 그렇지 않아. 보는 거 보면 내가 보면 다 늦게 내는데 늦게 냈다고 과제가 똑바로?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 수업을 안 오거나 안 내거나 그 땡치고 다른 과목 듣거나 모든 걸 미뤄서 어떻게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가 있어. 그렇지 않지. 여기서 말하는 미루기는 가장 정확한 포인트는 그거야.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버스를 타거나 공부를 한다. 내가 버스를 타거나 내가 음악을 듣거나 내가 TV를 보면서 내가 인터넷 SNS를 보고 뭐 OTT를 보더라도 내가 거기 이 생각을 멈추지 않고 이 내 머릿속 하는 머리는 굉장히 다양한 작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한쪽 머리에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만 새로운 내가 걸어가면서 갑자기 화장실에서 샤워하면서 그 유레카가 왜 나왔어? 그 사람이 모욕만 해서 그 생각이 난 게 아니야. 계속 그걸 고민하면서 목욕탕에서 모욕을 한 거지. 그게 떠오른 거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떠오른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단순히 미루면 마감 효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